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들이 미끄러지듯 달렸고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서연의 차 뒤로 급정거하지 못한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지금 병원입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서연의 눈꺼풀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본 천장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특히 오른쪽 다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네요.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 골절과 뇌진탕이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응급실이었군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 내 남편에게 연락했나요?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 어머님께서 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호는 일주일 전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35살의 민호는 IT 기업 중견 간부로 해외 출장이 잦았죠. 결혼 7년 차 서연은 이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아픈 것뿐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리가 부러졌다잖니. 민호는 연락받았대? 해외 출장 중이라 바로 못 올 거예요. 그 애도 참 와이프가 이렇게 됐는데.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리 골절이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니까요. 2인실로 입원 수속 마쳤습니다. 이제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서연은 휠체어에 몸을 맡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가 쪽 침대는 비어 있었고 안쪽 침대에는 이미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창가 자리가 환자분 침대예요. 옆 환자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 조용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맑은 하늘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보았습니다. 하얀 이불 아래로 가냘픈 몸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고 창백한 피부가 형광등 아래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입원하셨어요. 심한 빈혈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있으시네요. 가족은요? 매일 남자분이 한 분 오셔서 돌보고 가세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분인데 참 정성이 대단하시죠. 간병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젊은 여성과 그녀를 돌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문득 그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나저나 내일부터는 제가 혼자 돌볼 수 있어요. 어머니 집에 가셔도 됩니다. 아니, 내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혼자 화장실도 가고 그러겠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의 여성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진통제의 효과로 점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간호사의 체온 측정에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와 병실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뇌진탕의 여파로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드세요. 오늘부터 일반식으로 나왔네요. 간호조무사가 식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지근한 국과 밥,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죠. 서연은 별 생각 없이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군요. 문득 옆 침대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젊은 여성. 지금 보니 26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운 이목구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한 손에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문 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자는 의식 없는 여성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꽃을 갈아 꽂았습니다. 창가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와 단정한 뒷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곧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의 여성과 그녀를 걱정하는 남자. 둘 사이의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병인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은 지수 씨의 누구신가요?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살피고 가세요. 참 정성이 대단하죠. 바쁜 회사원 같은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겠죠. 간병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지수 씨가 임신 초기라는 거예요. 사고 당시 알게 된 거라더군요. 3개월 정도 됐다고. 임신이요? 서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의식 없는 임산부와 그녀를 지키는 남자친구. 아이러니하게도 서연은 지난 7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죠. 참, 남편분께서 전화하셨대요. 내일 귀국해서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요. 간호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미루고 돌아온다니 고마웠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어준다면 마음이 든든할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목소리로 말할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수의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옆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서연은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한데 잠시만 복도에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요. 복도에 나온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본 남자, 지수의 남자친구는 분명 민호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착각일까요? 비슷한 사람을 본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호였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간병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임신 3개월, 민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문안을 온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서연은 병실 문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민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여. 의사 선생님이 곧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 우리 아기도 잘 크고 있대. 걱정 마. 내가 너희 둘 다 지켜줄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백했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남자친구였고 그녀의 뱃속에는 민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서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고 있다가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어렸고 서연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서연아. 민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 오히려 할 말이 전혀 없어서였을까요? 그저 남편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설명할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대로 다가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나 잠시 나갔다 올게. 민호가 허둥지둥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에는 의식 없는 지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자신의 삶이 오늘 아침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간병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지수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간병인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지수 씨 회사 선배라고 들었어요. 1년 넘게 만났다고 하더군요. 매일 병문안 오시는 걸 보면 정말 사랑이 깊은 것 같아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년 넘게. 민호와 지수의 관계는 1년 넘게 지속되었던 겁니다. 서연이 불임 치료로 고통받던 그 시간 동안 민호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지수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밝고 착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다들 예쁘고 착한 아가씨라고 해요. 의식이 없는데도 가끔 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한대요. 서연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아무런 근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침대 옆에 누워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오후 민호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휠체어를 끌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감정이 무뎌진 듯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지수는 내 회사 후배야.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가까워졌어. 임신은 3개월 됐어.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던 시간, 민호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7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7년 동안 너만 믿고 살았는데, 불임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걱정했어. 너무 바빠서 건강 챙기지 못할까봐. 근데 넌 출장도 아니었던 거야? 그 시간 동안 지수와 함께 있었던 거야? 아니, 출장은 진짜야. 그런데 내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지. 그리고 지수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게 재밌네. 같은 병실에 우리를 붙여놓다니. 서연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지수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이도 지키고 싶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지키고 싶다는 말. 한때 자신에게 했던 그 말들을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너에게 바친 시간들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지금 지수는 의식이 없고 뱃속에 아이가 있어. 내가 책임져야 해. 서연은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난 거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민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바라던 그 아이를 이제 다른 여자가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잔인한지 서연은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지수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자신이 갖지 못한 아이를 품은 여자.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무고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존재를 지수에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에게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자리를 떠났고 병실에는 서연과 지수 그리고 간병인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민호의 배신, 지수의 임신, 그리고 우연히 같은 병실에 놓인 운명의 장난. 새벽녘 서연은 옆 침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걸까요? 서연은 간병인을 깨웠고 간병인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당직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른 아침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습니다. 민호와 지수의 대화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직접 들어야만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정신이 들었구나. 많이 아파? 민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선배, 와줘서 고마워요. 많이 걱정했죠? 그럼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얼마나 걱정했겠어. 다행히 아기도 괜찮대. 지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다행이에요. 선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 더 생각해보게 돼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지수야,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도 너도. 앞으로는 떳떳하게 우리 관계를 인정하고 살 거야. 지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이요? 근데 선배는 정말 혼자인 거 맞죠? 처음 만났을 때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혼자라고 했잖아.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지수에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순진하게 믿었던 겁니다. 다행이에요. 가끔 선배가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불안했거든요. 걱정 마. 이제 내가 내 전부야.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지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선배. 서연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완벽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지수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지수를 향한 미움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자신처럼 민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약을 주자 서연은 마지못해 잠에서 깨는 연기를 했습니다. 민호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급히 지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서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병실 쓰게 됐네요. 저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이에요. 강서연 씨는 어떻게 다치셨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한 빈혈로 쓰러졌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임신 초기라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 남자친구분이 병문안 오셨더라고요. 참 다정해 보이던데요.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제 회사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돌봐주셨대요.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셨어요. 혼자 산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멋진 분이 혼자라니.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지수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로 그녀를 속인 것이죠. 그렇군요. 참 좋은 분 만나셨네요. 지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놀라긴 했지만 바로 책임지겠다고 하셨거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뭐 불편한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감정적인 날이라서요. 지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7년 됐어요. 와, 오래되셨네요. 행복하신가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잘못 물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수는 깊은 공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실 거예요. 남자들이란 정말.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서연은 지수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오후가 되자 민호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연과 지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 별거 없어.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입원하게 됐는지 정도.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심이 돼? 내가 지수 씨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웠어? 서연아. 아, 맞다. 넌 지수 씨에게 혼자라고 거짓말했더라. 결혼한 적도 없고 아내도 없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듣고 있었구나. 그래, 다 들었어. 내가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쟁이인지 알게 됐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단순한 관계일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깊어지면서. 그래서 계속 거짓말했다? 나한테도 지수 씨한테도. 서연아, 지금은 제발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아기에게도 안 좋을 거야. 서연은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는 너처럼 잔인하지 않아.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순진한 지수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건강과 아기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고마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만든 상황이야. 두 여자에게 거짓말하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지 않은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휠체어를 스스로 돌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뒤에 서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지수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반겼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연대감. 그들은 모두 같은 남자의 거짓말에 상처받은 여자들이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남편분과 이야기 나누셨나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잠깐요. 화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남자들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은 지수의 순진한 조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실은 결혼한 남자이고 지금 같은 병실에 그의 아내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그런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도 서연 씨도 힘내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순수함과 진심 어린 격려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었고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지수에 대한 미움보다는 민호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다시 오지 않았고 병실에는 서연과 지수 그리고 간병인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자신의 길을 가야 할까요? 옆 침대에서 지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꿈속에도 스며들고 있을까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수가 받을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지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것이 잔인할지라도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같은 거짓말쟁이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그녀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발견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옆 침대의 지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은 지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도 민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오히려 민호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아, 일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체온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한 후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부터는 재활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연은 재활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다리 깁스는 아직 풀 수 없었지만 상체 근력 운동과 가벼운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좀 괜찮아졌어? 병은 나아가고 있어. 마음은 모르겠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민호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에 대한 진실도 알아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지수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보이세요. 치료 다녀오셨나 봐요? 네, 재활 치료요.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요.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한대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의 뱃속에는 민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를 다른 여자가 갖게 된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잘 됐네요. 건강한 아기였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어제 남편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은 지수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지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기, 지수 씨, 남자친구분은 혼자 사신다고 했죠? 네, 그렇다고 하셨어요. 왜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의 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요. 선배가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편이라. 항상 제 집이나 호텔에서 만났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두 여자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궁금해서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는지. 하지만 선배가 워낙 바쁘고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셔서 이해했죠. 그리고 항상 저를 소중히 대해주셨거든요. 서연은 민호의 교활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지수는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던 민호가 이제는 다른 여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많이 좋아졌니? 어제 전화했을 때 괜찮다고 해서 오늘 왔어. 네, 엄마.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바람을 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옆 병실 환자 지수 씨라고. 그 애가 민호의 여자예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 못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장 찾아가 따져 물어야겠다. 진정해요, 엄마. 더 복잡한 건 지수 씨는 민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민호가 처음부터 혼자라고 거짓말했대요. 어머니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지수 씨를 미워했어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녀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민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여자도 불쌍하구나. 하지만 너는 어떡하려고? 이혼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이미 지수 씨와 아이를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고통을 겪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괜찮아요, 엄마.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어머니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어머니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노려보았지만 지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 서연아, 내일 또 올게. 어머니가 나가자 병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많이 걱정하셨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지수에게 진실을 말했는지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불안을 즐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 씨, 검사 결과는 어땠어요?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았어요. 아기가 건강하대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축하해요.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난 잠시 나갔다 올게. 그가 나가자 지수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어제 말씀하신 그 남편 문제. 많이 힘드시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특히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신이 독신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독신이라고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처음부터 결혼한 적이 없다고 속였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갔던 거죠. 지수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남자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겠네요.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다니. 서연은 지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지수 씨의 남자친구는 어떤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지수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의심이 들어요. 왜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는지, 왜 주말에는 항상 바쁘다고 하는지. 하지만 선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서연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진심으로 충고하자면 확실히 알아보세요. 남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증거를 찾아보세요. 지수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민호를 대하고 있었고 그의 말에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지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지수가 말했습니다. 선배, 내일은 선배 집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 아기가 살 곳을 미리 봐두고 싶어서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네. 근데 내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괜찮아요. 제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선배와 함께 우리 아이방도 꾸미고 싶어요.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정말 안 돼. 나중에, 좀 더 나중에 가자. 지수의 눈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집에 가는 걸 피하세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민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서. 그럼 언제가 적절한 때인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후요? 아니면 영원히 보여주지 않을 건가요? 서연은 지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지수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너무 피곤하고. 설명이요? 뭘 설명하실 건데요? 선배가 저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요? 민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지수에게 무언가를 말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해요. 저에게 숨기는 게 뭐죠? 정말 혼자 사는 거 맞아요? 아니면 지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눈빛 교환, 민호의 당황한 표정, 서연의 슬픈 눈빛.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설마,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 서연 씨가 누구예요? 정말로?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배, 서연 씨가 선배 아내인가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운 채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순간이 와야만 했습니다. 대답해봐요. 서연 씨가 선배 아내인가요? 선배는 결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난 내게 거짓말했어. 지수는 충격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선배가 혼자라고 했던 것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 사랑한 건 진심이야.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계속 이어온 거야. 지수는 민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사랑일 수 있죠? 민호는 지수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선배를 믿을 수 없어요. 지수는 갑자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지수 씨도 피해자예요. 민호가 우리 둘 다 속인 거죠. 지수의 얼굴에 깊은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배 남편을,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민호가 철저하게 숨겼으니까.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지수야, 서연아. 지수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요. 민호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서연이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지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태아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정이 필요해요. 간호사는 지수에게 약을 주고 침대에 눕히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웠지만 여전히 민호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곁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 씨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지수는 억누르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배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아요. 지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건 민호의 책임이에요. 지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 씨의 남편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지수 씨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 둘 다 민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는 걸. 지수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서연 씨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민호에게 더 큰 분노를 느껴서 그래요.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일 수 있었는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가 있는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아기와 지수 씨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지수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니.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지수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이는 무죄해요.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받아서는 안 되겠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네, 아이는 지킬 거예요. 하지만 민호 선배와는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계속될 수 없어요. 서연은 지수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도 빠르게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민호 선배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자.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간호사의 권유로 지수는 안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고 지수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잖아요. 영원히 두 여자를 속일 수는 없었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줘버렸어. 특히 지수 씨에게요. 그 아이는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어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지. 그런데 점점 깊어지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어. 그래서 계속 거짓말했다? 7년 동안 함께한 아내보다 1년 만난 여자를 선택한 거야? 서연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하지만 지수가 임신했을 때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임? 그게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에요? 두 여자에게 거짓말하고 두 여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이제 지수 씨도 당신과 헤어지기로 했어요. 당신이 한 짓을 용서할 수 없대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했어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걸 잃게 됐어.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두 여자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둘 다 당신을 떠나기로 했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수의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양육비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게. 그건 지수 씨와 상의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은 그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기와 자신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지금은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우리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뺐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내일 또 올게. 오지 마세요. 지수 씨가 당신을 보면 상태가 더 나빠질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함께 미래를 꿈꿨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지수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어제 저를 지지해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태어나면 부모님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민호 선배와는 완전히 끝내려고요. 물론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이에요. 서연은 지수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지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퇴원 후에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연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여자와 계속 연락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이해와 위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연락해요. 우리 둘 다 이 상황의 피해자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퇴원을 허락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수 씨는 태아 상태도 안정적이니 집에서 조용히 쉬시면 됩니다. 서연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퇴원. 이제 병원을 떠나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서연의 짐을 챙기러 왔고 지수의 부모님도 딸의 갑작스러운 상황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처음 들어왔을 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이미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어쩌다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철없는 애도 아닌데.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완전히 숨겼어. 지수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딸을 향한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으면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을 거라는 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제 어쩌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지킬 거야. 그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지수의 어머니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엄마가 존중해 줄게. 일단 집에 가서 쉬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 서연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딸을 이해해주는 모습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지수는 이제 가족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지수의 가족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여자애가 민호이. 그렇구나. 불쌍한 아이네. 민호 그 자식이 철저하게 속였다니. 엄마, 지수 씨도 피해자예요.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 민호 녀석 잘못이지.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다니. 퇴원 수속이 끝나고 지수는 서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해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게 됐으니까요. 서연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수 씨도 피해자니까요.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요. 연락처 교환할까요? 가끔 연락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으로 만난 두 여자였지만 이제는 묘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그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수가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떠난 후 서연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다리 깁스는 아직 풀지 못했지만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외래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민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 옷, 물건들. 서연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서연의 결심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새 출발을 하려면 그게 좋겠지. 두 사람은 함께 민호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하고 책장에서 그의 책들을 모았습니다. 서연은 각 물건마다 떠오르는 추억들을 뒤로하고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치유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업 중에 민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퇴원했다고 들었어. 괜찮아? 네, 집에 왔어요. 지금 당신 물건들 정리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가야겠지. 언제 가면 될까? 내일 오후에 와요. 그때까지 다 정리해 놓을게요. 알았어. 그리고 지수는 어때? 연락 받았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수 씨는 이제 당신과 완전히 끝내기로 했어요. 물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은 져야겠지만 당신들의 관계는 끝났어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예상했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끝났으니까요.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서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물건들 다 정리해놨어요. 거실 한쪽에는 몇 개의 상자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상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별거 아니에요.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항상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두 여자에게 거짓말하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줘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서명하고 보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 현관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기 전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연을 바라본 후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이 낯설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새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동안 지수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수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지만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지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시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까 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은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네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서연 씨도 정말 달라 보이세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연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감사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비록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덕분에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게 됐으니까요. 만약 서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민호 선배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을 거예요. 서연은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에는 지수 씨를 미워했어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 씨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민호에게 더 화가 났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점점 서연 씨에 대한 미안함보다 민호 선배에 대한 분노가 커졌어요.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일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각자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한 두 여자였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 선배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혼 서류 처리 외에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은요? 저도 양육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만 연락했어요. 그 외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서연은 지수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주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아이는 무죄니까요.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아서는 안 되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키울 거예요. 물론 민호 선배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져야겠지만 지수 씨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해요.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잠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이 상황이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금 새 직장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어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곳에서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환경 변화도 필요하죠. 지수 씨는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서연은 지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시련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수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연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밝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몇 개월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민호는 별다른 이해 없이 서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7년 만에 새 직장이라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업무에도 숙달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서연은 가끔 과거를 돌아보곤 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지수 씨는 어때요? 아기는요? 우리 민지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주 전이었는데 이제야 연락드리네요. 3,80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니. 네,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민지 보러 오실래요? 서연 씨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아이를 본다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와의 우정은 이제 민호와는 별개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고 싶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부모님 집에 있거든요. 네, 주말에 갈게요. 통화를 마치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아이를 만난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이제 다른 여자의 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이나 질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와 아이의 건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주말 서연은 지수의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에도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정말 작고 예뻤습니다. 통통한 볼, 작은 코, 길고 짙은 속눈썹. 서연은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서연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모성애가 어려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낳고 기르는 기쁨과 책임감이 그녀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출산 과정과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새 집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 선배는 아기를 보러 왔었어요. 지수의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어땠어요? 많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서연 씨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네, 서연 씨가 잘 지내는지, 새 직장은 어떤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걱정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래도 서연 씨에 대한 미안함이 정말 크신 것 같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에 대한 생각은 이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가끔 그를 떠올릴 때면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지수 씨와 민호는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관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선배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매주 와서 아기도 보고 필요한 것도 다 제공하려고 하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결정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민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그 역할만큼은 할 수 있게 하려고요. 하지만 저와 선배 사이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은 지수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인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정말 대단해요.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감정보다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그때 아기 침대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급히 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지 일어났네. 배고픈가 보다. 서연은 지수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서연은 자신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아볼래요? 지수의 제안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민지를 서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지는 커다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는 민호의 아이였지만 동시에 지수의 아이였고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안녕, 민지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연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지수 씨를 많이 닮았어요. 지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들 민호 선배 닮았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눈매랑 입술은 확실히 지수 씨 닮았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민지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민호의 아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 민지의 이모가 되어주실래요? 지수의 말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요? 네, 비록 우리가 특이한 관계로 만났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잖아요. 민지에게도 서연 씨 같은 멋진 어른이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의 제안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민호의 전 아내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서연 씨는 그 이상의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고 민지에게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지의 이모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직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임에 대한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맞다. 서연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수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제 친구 중에 불임 전문 의사가 있거든요. 서연 씨 얘기를 했더니 한번 진료를 봐주고 싶대요.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됐다고 하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임. 그녀가 7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문제.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지수는 서연의 변화된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서연 씨.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지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지수의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고 벚꽃잎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집에 도착한 서연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생각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와의 만남은 의외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그 작은 생명체는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민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서연 씨, 내일 회식 참석하시죠? 새로 오신 부장님 환영회예요. 네, 물론이죠. 참석할게요. 통화를 마치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 그녀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진실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지만 그것은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였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연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함께 나눈 지수,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작은 민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강인함이 함께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테니까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테니까요.